자, 그러면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 리프팅 기준 어떤 게 다를까요? 신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MC 가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타라인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상환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성형외과와 네. 피부과 안티에이징 이제 시술에 어떤 점이 다를까라는 점인데, 사실 다들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도 저런 질문들을 저한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헷갈릴 수 있죠. 근데 네. 이게 제가 느낌적인 느낌이 네. 있는데 피부과의 리프팅 시술은 뭔가 이제 좀 캐주얼하게 느껴지고 네. 성형외과의 리프팅 수술은 조금 더 이제 무게감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 이름 자체에서 내포하고 있는 게 외과란 말이 성형외과에는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자꾸 성형외과 하면 수술이라고 하는 맞아. 부분들이 연상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수술? 이러니까 부담스러운데 사실 피부과가 좀 더 어머님들이나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다닐 때 문턱이 더 낮았다고 봐야 되나? 물론 이제 이걸 보고 계신 피부과 전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어머님들이요 사실 이제 의사인 아들을 둔 저희 어머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피부과를 잘 보세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피부 진료를 보는 모든 데들을 다 피부과를 보세요. 흔히 얘기하는 뭐 간단하게 붓기 위주로 하는 일반인 병원들도 다 피부과죠. 이 피부과 전문의들은 약간 이제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쪽이 훨씬 문턱이 낮았기 때문에 더 쉽고 편하게 접근하세요. 이 성형외과는 저희 어머님도 그래서 뭘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볼 정도로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플랜 자체가 뜨질 않으세요. 근데 어머님은 피부과 주인공도 얘기하면 그냥 뭐 마사지도 받고 레이저도 받고 이런 뭔가 자기만의 플랜을 쉽게 세우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 리프팅 기준 어떤 게 다를까요? 아까 얘기했던 외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포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수술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이제 성형외과에서 가능한 거고요. 피부과, 성형외과는 사실 중첩된 부분이 많아요. 중첩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중첩된 내에서도 각 성형외과마다, 피부과마다 좀 결이 달라요. 요즘 최근에는 뭐 더마토소저리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피부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 리프팅계는 아니지만 뭐 그러다 보니까 확연하게 뭘 나누긴 애매하고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피부과적인 쪽에 더 집중하는 분들도 있어서 기준을 나누기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성형외과는 좀 더 수술적인 부분들의 빈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저희 쪽은 이제 리프팅을 좀 더 큰 단계까지 한다. 더 크게 수술적인 수면 마취하고 뭐 수술적으로 당기고 왜냐면 성형외과는 어쨌든 수술방을 다 가지고 있고 피부과의 수술방인 데는 없잖아요. 그 차이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성형외과 입장이고 성형외과 쪽에서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피부과 쪽으로 피부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메인으로 하고 저희가 손 못 대는 부분들도 굉장히 존재해요. 뭐냐면 얼굴 피부 트러블이 있는 상태의 환자라든가 알러지 있는 환자들 그런 피부적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뭔가를 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손볼 수는 없어요. 저희는 이제 그 부분들이 메인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형외과에서 그걸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색소적인 부분들을 색소를 메인으로 하는 성형외과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특화된 영역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맞는 특화된 부분을 찾아가는 게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동시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능하죠.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성형외과에서 다 관리가 다 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다니고 있는 수술받은 성형외과가 이런 관리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면 관리를 받아도 되지만 저는 사실 관리 같은 경우는 집 가까운 데 다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관리 한 번 하는데 멀다. 이를테면 내가 헬스장을 다니는데 집이 멀다. 잘 못 가잖아요. 관리라고 하는 건 주기적으로 얼마만큼 잘해주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 잘 되어 있다면 수술도 받고 관리도 받고 되지만 아니면 피부과를 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피부적인 트러블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치료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수술하거나 있을 때 피부 두드러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면 피부과 쪽에 의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난 이제 성형외과 다니니까 피부가 안 다녀도 돼. 난 피부과 다니니까 성형외과 갈 필요 없어. 그건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다 다녀보는 건 사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빵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난 여기만 갈 거야. 그게 아니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자기한테 맞는 데를 찾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다녀보고 자기가 맞는 데를 찾고 그리고 거기 갔을 때 가장 편하다면 이제 그 다음에 거길 다닐 수도 있는 거죠. 괜히 어떤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달라는 얘기하고 싶어요. 둘 다 좋은 것들이에요.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성형외과 피부과를 찾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네. 좋은 데를 가야 되잖아요. 다 좋은 데 가야죠. 우선 이런 리프팅과 관련된 거를 받고 싶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결이 좀 달라요. 우리 눈코 수술하는 분들이랑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눈코는 예뻐지고 싶어서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프팅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요, 제가 만나본 많은 리프팅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봤을 때 나이도 좀 있으시고 사회생활도 경험도 쌓였고 시간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접받는 걸 좋아하세요. 나를 챙겨준다. 그런 느낌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저 실리프팅 하러 왔어요. 기다리세요. 5분 때 끝내고 이제 끝났어요. 괜찮으시니까 불편하면 오세요. 이런 식의 관리를 받는 곳이라면 굳이 그런 데 가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곳이 좋냐고 물어보신다면 거기 갔더니 나를 챙겨주고 나한테 뭔가 맞춰주고 내가 뭘 필요한지 알려고 하고 그리고 사후에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해서 나를 케어해줄 것 같은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곳이고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싼 것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맞지 않아요. 오히려 후회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대접을 받고 온다고 하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자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들이 왜 그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냐고 말씀드리면 어머니,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들을 잘 못하세요. 왜냐면 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게 좋은 건지 남들이 주변에서 하니까 호기심이나 이런 거에서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호기심이나 단순하게 받고 나서 붓기예요 라고 했을 때 붓기인가 보다 이래서 또 이제 세월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받는 건 누구에게도 서로 이득이 없다. 그리고 자식들 입장에서도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꼭 대접받는 곳, 나를 대접해주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리프팅, 안티에이징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고 이제 기준이다. 이제 대접받는 곳으로 가라. 이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 이제 또 더 재밌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MC 가희였고요. 네, 저는 스타라인 성형외과 이상환이었습니다. 안녕.